오늘 테슬라 최초의 사이버캡 충돌 테스트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FSD 버전 14.1은 계속해서 지각이 있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테슬라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조태그 마이어 씨의 기가 텍사스 드론 촬영을 통해서 확인된 사이버캡 충돌 테스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밝기를 조금 더 올려서 보게 되면 사이버캡이 충돌 테스트 시설 내에서 처음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프리몬트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캡의 테스트 주행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현재 사이버캡과 관련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고 1, 2개월 뒤 양산 버전의 시험 운행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똑같은 일이 사이버캡에서도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올해 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양산 버전 사이버캡의 시험 주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어제 다양한 FSD 버전 14.1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버전 14는 벌써 지각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좁은 골목도 자신감 있게 정밀한 조작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단순하게 조작의 정밀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확인되었던 드라이브 스루가 소우이어님을 통해서도 재현이 된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주행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가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주문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또 맥도날드에서 스몰 프라이 하나 주문했는데 가격이 3불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차량 내에 마이크를 활용해서 대하를 인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그냥 단순하게 잠시 기다렸다가 앞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대하가 끝나는 순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은 스타벅스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많지 않다는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은 그냥 지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성공적으로 주차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가 스타벅스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마치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차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이 마치 지각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마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지각 있는 자동차.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버전 14로 바뀌면서 자율주행의 기술적인 능력 또한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의 주차 마스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평행 주차부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코에서도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차인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 14의 기술적인 성능 향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역강인 환경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전혀 문제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버전 14로 업데이트되면서 역강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기술적으로 역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일론 머스크가 옳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빠르면 사이버캡의 양산 버전이 1, 2개월 뒤에 시범 주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는 지난 7일 정리했던 영상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모델 Y 스탠다드가 4만 불이라는 높은 가격에 출시했을까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진정한 저가형 모델 스케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미래에 나오는 사이버캡을 포함해서
아예 다른 플랫폼의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 100%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먼저 적응하는 연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이 연습이 저가형 모델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사이버캡을 위한 연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버전 14는 로보택시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거 진행했던 테슬라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에서 확인했듯이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진 로보택시는 사실상 돈을 복사하는 기계가 됩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싸게 팔 필요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나오는데 그 돈 복사 기계를 왜 다른 사람에게 더 판매를 합니까? 그것도 헐값에 돈 복사 기계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걸 왜 저가에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까? 바로 이 생각이 적용이 되었을 때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판매하는 것보다 사이버캡을 양산해서 로보택시를 통해서 돈 복사를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순간 로보택시를 만들어서 1년간 돌리면은 로보택시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회복이 됩니다. 투자한 돈의 100%가 1년 만에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똑같은 금액을 찍어내는 게 로보택시인데 이걸 싸게 판매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이건 싸게 팔 수가 없는 기술인 겁니다.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차량 조금 더 판매하는 것보다 테슬라가 쓸 차를 직접 만들어서 로보택시로 돌리면서 돈 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 완성으로 저가형 모델 판매보다는 고가형 모델 판매에 더 힘을 싣고 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스탠다드 모델 공개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실망감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역시 과거 사례를 비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신규 모델을 언베일할 때마다 그 다음날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게 빠질 때는 4.6%고 모델 3 같은 경우 3.4% 상승하기도 하였고 사이버캡은 무려 8.8%가 하락하였습니다. 위 로봇 행사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가 큰 행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대부분의 사람이 주가가 빠졌다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면은 이 위 로봇 행사 기준으로도 83.7%가 증가였고 사이버 트럭도 595% 증가, 적게 증가할 때는 18%에서 많게 증가할 때는 5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단기와 장기의 차이이자 시장의 분위기와 펀더멘탈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FSD는 더욱더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모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테슬라 차량이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소유한 차량 3대라는 아주 적은 차량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버전 14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을 어디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증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관문인 규제마저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오늘 타임지에서는 지난 25년간의 발명품 중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테슬라의 모델 S가 선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25년 최고의 발명품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보틱스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명품으로 꼽은 휴머노이드가 바로 피겨와 유니트리입니다. 유니트리는 얼마 전 확인했듯이 넘어져도 잘 일어난다는 것을 광고하였고 피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옷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분위기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 성능이 뭔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게 되면 넘어지지 않으며 쿵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디즈니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다른 휴머노이드 사이에 능력 차이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타임지는 올해 최고의 로보틱스로 유니트리와 피겨를 꼽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자율주행에서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무려 타임이라는 유명한 미디어에서 꼽았기 때문에 피겨와 유니트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전하는 내용과 현실이 얼마나 크게 동떨어져 있는지 주식시장의 지금 분위기와
장기 가치가 얼마나 크게 동떨어져 있는지 그 괴리감을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본질적인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는 AI 시대의 승리 공식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자본, 속도, 규모입니다. 이 규모를 보게 되면 AI 칩 같은 경우 10억 개, 전력은 1테라와트, 로봇은 1억 대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을 도출하게 된 배경에는 스라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스라링 교훈 역시 과거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AI 산업을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문 지식이나 직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 스라링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이런 엄청난 지식들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인공지능 발전에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를 더 많이 때려놓고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고 브루트 포스를 더 큰 규모로 하니까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더라 라는 게 바로 더 비tter 레슨입니다. 이건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특별한 구간에서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왕창 때려놓고 엄청난 규모로 트레이닝을 하면 바로 일반적인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것이고 특정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인간의 직감과 노하우는 사실 다 쓸모가 없었다라는 스라링 교훈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대규모로 키우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는 또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승리 공식이 자본, 속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론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속도입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혁신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과 규모가 뒤따라오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일론의 운영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025년 상반기 각 국가에서 전체 전력 생산량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청난 수준, 2배 수준으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헝가리 같은 경우 거의 30%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AI 트레이닝 센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이 태양광 발전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2025년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2024년보다 더욱더 많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동시에 높은 마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유럽 판매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3분기를 보게 되면 유럽의 판매량이 적어서 인도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같은 경우 지난 2분기보다 소폭 인도량이 증가하여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2분기 대비 증가하는데 유럽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은 4분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첫째 주 유럽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난 3분기 첫째 주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이번 4분기 역시 3분기보다 더 높은 인도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인도량을 끌어왔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만 본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분명 일부 사실이 맞지만 이 역시 중국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항상 나왔고 지금 또 나오고 있으며 미래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월가입니다. 월가는 이제서야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늦는 수준이 아니라 한두 분기 늦는 수준이 아니라 2, 3년 이상 늦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보고 그 기술 격차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2, 3년 늦은 이야기,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로보틱스 최고 발명품 같이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에 휘둘리는 분들은 테슬라에 투자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혁신의 속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니그웨이 씨는 뉴럴링크 칩을 활용하여서 이 로봇팔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서 지금 보드의 빈 공간에 블락을 정확하게 끼워 맞춰서 넣고 있습니다. 벌써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사람이 합쳐지게 된다면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옵티머스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새롭게 이동의 자유를 얻는 미래, 과연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빠르면 4일 뒤 스페이스X에서는 11차 스타쉽 발사를 테스트합니다. 이번 발사마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다음 발사의 창이 열릴 때 화성으로 보내는 스타쉽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론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속도고 일론이 바꾸고 있는 본질적인 기술의 변화입니다. 이 본질적인 기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테슬라 투자는 변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아주 즐겁게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